수비 면역학, B세포의 발달, B세포, B세포 발달 과정의 다양한 세포 단계를 구분하고 확인하는데, 매일 수백만 개의 비림프구가 골수에서 생산되어서 말초 조직으로 이동한다. 세심하게 조절되는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B세포가 신속하고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표시된 공유자의 저혈줄기세포를 표시되지 않은 수유자에게 주사하는 세포 전달 또 1위주가 소요가 된다. 세포, 초기세포, 세포, 면역, 수용체 이렇게 공부를 또 해봅니다. B세포 발달은 골수에서 시작하여 말초 조직에서 완성된다. 골에서 뚝뚝 나와서 말초 조직에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커지는군요. 가서 비장을 통해서 자기 정황동을 해서 혈관을 통해서 비장을 통해서 골수로 다시 들어간다 이 말인가요? B세포 발달은 저혈줄기세포 단계에 이를 때까지 좀 더 개통이 결정된 림프구, 전구, 세포 단계들을 점진적으로 거친다. 이렇게 미성숙 B세포가 형성될 때까지의 과정을 총괄. 골수 B세포 발달, 배아 발달 기간 동안의 간과 비장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조혈 및 B세포 형성이 이루어지며 B세포 발달 단계는 세포 표면 마커, 유전자 발현 및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 배열의 변화를 수반한다. B세포 전구 세포 발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양한 세트의 골수세포들과 접촉을 한다. 골수세포와 조혈세포, 뼈해서 이렇게 한다. 연구자들은 B세포 발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 방법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로 골수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분자에 대한 항체를 제작했고, 이를 이용해서 이들 분자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타의 분자들과 동시에 존재하는지. 두 번째로 세포 표면 마커의 특정 조합을 가지는 세포를 분류하고, 이를 세포가 생성한 딸세포 집단 및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 재배열이 일어나는 세포 집단을 분석함으로써 면역학자들은 세포 집단들과 그들의 유전자 재배열이 일어나는 순서를 확정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연구자들은 B세포의 발달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와 같은 특정 유전자 발현의 제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 결손 기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최근 연구를 통해서 후성 유전학적 변화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 유전자 자체의 DNA 서열의 발달 과정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핵심 개념은 출생기에 시작되어 성인기에 이르도록 B세포 발달을 비롯한 조혈 작용은 골수에서 일어나며 기질세포에 의해 확립된 다양한 니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림프구 분화의 최초 단계는 공동 림프 전구 세포가 생성되는 것이다. B세포 발달 조절에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의 역할은 조혈줄기세포에서 공통 림프 전구세포로 프로B세포가 미성숙 B세포로 이렇게 발달 시스템이 간다는 거죠. 초기 B세포 발달 과정 중에서 전사인자들의 상호 작용은 핵심 개념, 줄기세포 인자를 포함한 골수 기질세포 유래 단백질은 초기 조혈세포가 점차 더 림프계 세포로 개통 결정이 되도록 유도한다. B세포 발달 후기 단계에서는
B세포 표현량과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의 단계적 재배열 과정이 일어난다. B세포 발달 단계는 하디 분핵의 특성 연구에서 리차드 하디의 연구실은 세포 성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세포 분석 기술과 분자 생물학적 연구 기법을 결합시킨 최초의 실험실 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배열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골수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쭉쭉 이렇게 쭉쭉 가서 분절로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프로비세포와 프로비세포 뭐 등등 세포 수용체는 이렇게 자가 응집 교차 결합 유발 신호 전달. 핵심 개념은 B세포 발달 단계는 면역 글로불린 유전자 재비열 상태에서 정리된다. 중세는 이렇게 수용체를 형성한다. 마우스에서 점검 포인트가 된다. 골수 내 미성숙 B세포는 관용 유도에 매우 민감하여 자기 반응 세포는 제거된다. 셀프 리액티브는 면역계가 어떻게 자가 반응의 위협을 제거 또는 무력화하는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의도적으로 도입된 자기 항원 및 그들에 대한 수용체를 모두 발현하는 형질 전환 동물의 개발 덕분이었다. 미성숙 B세포는 항세포 3열 단백질인 그 낮은 수준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세포 3열 유도에 매우 민감하다. 3열 유도에 세포 3열 세포가 정상적인 동물에서 모든 잠재적인 자가 면역성 B세포가 골수 내에서 클론 제거로 소멸되거나 수용체 편집을 통해 변형되지는 않는다. 골수 음성 선택 핵심 개념 미성숙 B세포는 자가 반응성 세포가 제거되는 자기 관용의 유도에 매우 민감하다. 비장에서 B세포 발달의 완성. 미성숙 B세포는 골수를 떠나기 위해 혈액내의 지질 화학 주성인자인 인식하는 말초 조직에서 일어나는 B세포 발달에 대한 연구는 골수에서 마찬가지로 유세포 분석법을 사용함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얻었는데, 이는 서로 다른 마커 단백질의 발현 유무를 토대로 특성 세포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T1과 T2 트랜지셔널 B세포는 비장에서 형성되고 생존과 자가 반응성에 대한 선택 과정을 거친다. 비장에서 과정을 거친다. 비장 내에서 양성 및 음성 선택을 과정을 거치는 골수에서 비장으로 이동하는 미성숙 B세포를 핵심 개념은 T3B세포는 주로 자기 반응성과 면역 무반응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형질 전환 마우스가 이중 형질 마우스 뭐 이런 복잡한 이런 연구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공부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T3라고 불리는 트랜지셔널 B세포는 수용성 단백질과 같은 약한 자극을 유도하는 말초 자기 항원에 노출되어 면역 무반응 B세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뭐 그렇게 보인다. 예, 핵심 개념은 골수에서 발생하는 기존의 우세한 B세포 집단인 이런 세포들은 서로 다른 발달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되며 명백히 서로 다른 해부학 위치와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다. 우리는 이렇게 별개의 세포는 별개의 발달 계통에서 유래한다.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최근 연구들은 B1A B세포가 HSC와는 별개로 그리고 HSC보다 앞선 시점에 초기 배아 정구 세포에서 유래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다.
했다. B세포와 T세포 발달의 비교를 보면 이 장을 마무리하면서 적응 면역기의 두 가지 무기인 B세포와 T세포의 발달을 여러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이런 연구자들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죠. 핵심은 B세포와 T세포 발달 과정에서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각 세포로의 개통 결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항원 수용체 유전자가 순차적으로 재배열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발달 결과로 우리는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자기 반응성 회피하는 적절한 항원 수용체 레퍼토리를 갖는 성숙한 B세포, T세포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하늘의 주제자께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론, B세포 발달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첫 번째 필수 과제는 체내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이물질에 대한 반응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수십억 가지의 BCR 특이성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레퍼토리의 B세포를 생성하는 것이다. 유전자 재배열, 접합 부연결의 다양화, 그리고 중세와 경세의 다양한 조합 등에 의해 만들어지는 항체 다양성은 매일 수백만 개의 새로운 B세포가 생성된다는 사실로 더 강화된다. 참 다양한 이 인체 면역의 강력한 것을 잘 활용해서 건강을 누려야 되겠죠. 노령자에서 B세포 발달 및 기능은 어떨까? 퇴직 연령층과 그 이상의 연령층 사람들은 인구 증가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활기차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의사와 면역학자는 노령자가 젊은이에 비해서 감염에 더 취약하고 예방접촉에 덜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면역과 염증 요소 관련 있는 죽상 동맥 경화증과 치매와 같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증가하는 질환들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인지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젊은이와 노령자 사이의 면역학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젊은 척추동물과 늙은 척추동물 간의 B세포 분화의 차이점을 연구했다. 노령자는 백신에 대해 낮은 항체 반응, 비혈적인 기억 B세포의 생산, 자가면역 질환의 증가 등 많은 면에서 B세포 기능에 결함이 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령자들의 B세포는 발달 과정에 여러 결함들이 있어서 그들의 면역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노화된 줄기세포 HSC를 젊은 개체에 이식하거나 또는 젊은 마우스의 HSC를 노령 개체에 이식한 상호 골수 키메라를 이용한 실험에서 노화된 줄기세포와 이를 지원하는 기질세포 모두가 결함이 있어서 늙은 개체의 B세포 발달이 최적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나이 많고 안 되는 데는 아무리 조혈 줄기세포가 들어가도 그 효율적인 역할을 못한다 이 말인데요. 예를 들면 늙은 마우스의 골수 기질세포는 젊은 마우스의 기질세포보다 IL-7을 적게 분비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늙은 마우스 B세포 정구세포를 분리하여 수행한 연구에서 이들 정구세포가 젊은 마우스의 B세포보다 덜 효율적으로 반응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서 늙은 개체에서 IL-7 반응이 반응 생성이나 수용세포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밝혀졌다. 늙은 개체에서 발달 중인 B세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발달 프로그램 과정의 매우 이른 시기에 시작된다. 늙은 마우스에서는 HSC 유전자의 후성 유전학적인 조절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HSC의 자기 재생 수준이 감소되어 있다. 더욱이 늙은 개체에서는 골수와 림프계 전구세포 생성 사이의 균형이 바뀌게 되는데 림프계 세포로의 분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은 저하되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골수계로의 세포 발달을 특성화시키는 유전자 발현은 증가되어 있다. 이와 같은 기작이 젊은 개체보다도 늙은 개체의 골수에서 B세포가 더 적게 배출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B세포의 항원인지 레퍼토리뿐만 아니라 양적인 면도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드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레퍼토리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연구 기법의 발달 덕분에 답을 얻을 수가 있었다. 임상의 초점은 또한 최근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 비원세포와 이들의 생산하는 자연 항체의 감소가
죽상동맥경화증 및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비롯한 노화 관련의 증상이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건강한 사람은 혈관 내에서 플라크 형성에 기여하는 산화된 저밀도 지질 단백질 LDL과 결합하는 IgM의 자연 항체를 생성한다. 이 IgM 항체는 보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60대 노년층에서 IgM 항체의 소진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빈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예를 든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흔히 알츠하이머 병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플라크와 응김을 각각 형성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에 결합하는 자연 항체를 가지고 있다. 응집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세포의 생존율 증진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자연 항체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자연 항체를 수동적으로 동물에게 전달하면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 및 타우 단백질이 감소하며 뇌의 병리학적인 소견 및 행동 장애가 개선된다. 이러한 결과 그 밖에 다른 연구에서 자연 항체의 감소가 특정 연령대와 관련되어 질환을 더 잘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렇게 메커니즘은 그렇다. 나이가 들면 다 힘이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더 건강할 수 있는 또 체질을 만들 수 있는 도움이 된다면 또 그것을 늦출 수 있다면 그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T세포 활성화 조력 아집단 분화 및 기억 10번째로 자, 이 장에서는 뭘 말하나요? 항문을 만난 적이 없는 미감작 T세포가 APC와 반응하면 적응 면역 반응이 시작이 된다. 물론 적응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는 패턴 인지 수용체를 통해 APC가 활성이 된다. 딱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T세포 활성화와 두 신호 가설은 미감작 T세포가 APC 표면의 MHC 분자 펩티드와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2차 림프 조직으로 이동한다. 림프절이나 파이어반에 있는 미감작 T세포는 림프관으로 빠져나와 흉관으로 모이고 다시 배나 케발을 통해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비장 T세포 영역에 있던 미감작 세포는 직접 혈액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미감작 T세포가 APC가 제시하는 MHC 펩티드를 인지하면 강하게 결합하여 이동을 멈추고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나름대로의 해피해도 이것이 만남이 되어지면 이것이 그래서 이 T세포가 활성화의 두 신호와 더불어서 사이토카인도 필요하며 이를 3차 신호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사이토카인 종류에 따른 작용이 T세포 아집단 분화를 결정한다. TCR 신호는 1차 신호를 제공하여 T세포 활성화를 확립한다. T세포 활성화와 분화, 항원 인지를 하고 활성화가 되어지면서 그래서 클론이 증식이 되어지고 분화하면서 큰 세포, 비세포, 다른 세포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감작은 이렇게 감염된 표적세포 파괴, 큰 포식세포 활성화가 점점적으로 활동을 이루게 된다. 미감작 T세포가 2차 림프 조직에서 활성화되면 작동세포와 기억세포가 된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T세포와 수지상세포 간 여러 수용체 리간드 분자의 반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활성화된 APC와 림프 조직의 지질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뭔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움직임이 되어지면은 딱 이렇게 커지고 작동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기에 역할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미감작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신호는 미감작 유전자 표현의 사이토카인 신호를 통해서 보조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 개념은 미감작 T세포의 활성화와 분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종류 신호가 필요하다. 그 중에 1차 신호는 TCR 복합체가 APC, MHC 펩티드 결합으로 일어난다. 등등등 이렇게 조절한다. T세포가 수지장세포와 결합해서 이렇게
활성화로 단계로 나아간다. 이렇게 TCR 신호 전달 체계는 유전자 활성화, 보조 자극 신호는 T세포 활성화 분화에 필요하다. T세포 보조 자극 수용체의 최초 발견은 1989년에 이렇게 칼 존이 분자를 발견해서 이렇게 알게 되어졌다. 유전자 표현 PMA 또는 연구를 통해서 핵심 개념은 2차 신호는 APC의 보조 자극 리간드가 T세포의 보조 자극체와 반응하여 일어난다. 보조 자극 신호가 없으면 클론성 면역 무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뭔가가 만나야 부딪혀야 그 스파크가 일어난다. 면역 관문 억제, 종양 치료의 돌파구가 일어난다. 자, 핵심 개념은 보조 자극 신호인 2차 신호가 없거나 보조 억제 신호가 있으면 TCR을 통한 결합이 있어도 세포는 비활성화되거나 면역 무반응이 일어난다. 신호가 없거나 또 보조 억제 신호가 있어도 2차 신호가 있어야 된다. 활성화된 T세포, 면역 무반응 T세포, 사이토카인, 면역 무반응 T세포는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나오지 않는다. 사이토카인이 3차 신호를 제공한다. 미감작 T세포는 APC가 제시하는 MHC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된다. 그런데 T세포의 활성화 양상은 APC와 T세포가 생성하는 사이토카인이 결정을 하며 이를 3차 신호라고 한다. 사이토카인 3차 신호는 사이토카인이 제공한다. T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작동 아집단을 결정하는 분극화 사이토카인이 3차 신호를 제공한다. 이제 APC는 미감작 T세포에게 보조 자극 리간드와 사이토카인을 제공한다. 사이토카인 연결하는 어떤 작용을 통해서 PAMP와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제2형으로 큰 포식세포 휴지기에서 활성화되는 것도 B세포에서 또 활성화되는 것도 이렇게 주요 양상이 탐식세포, 삼혈조직, 서주상세포 활성화, T세포 활성화, 전문 APC 1차 신호, 2차 신호, 3차 신호를 미감작 T세포에게 제공한다. 수지상세포가 가장 강력한 APC이다. 수지상세포가 가장 강력한 초항원에 의한 T세포 활성화. 초항원의 종류는 내부 초항원과 외부 초항원이 있다. 외부 초항원은 세균이 생성하여 분비하는 수용성 단백질이다. 그람 양성 세균이 생성하는 외독소인 포도알균의 장독소, 독성 쇼크균, 박리성 피부 염독소가 해당한다. 그래서 내부 초항원은 세포막 단백질로서 유전체에 들어간 특정 바이러스 유전자가 생성한다. 세균 바이러스 유래 초항원은 항원 특이성과 무관하게 T세포를 활성화한다. 초항원은 TCR 베타 사슬에 직접 결합한다. 즉 알파 사슬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베타 사슬을 발현하는 모든 T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조력 T세포 분화 2차 림프기관의 T세포 영역의 수지상세포와 반응한 후에 외부 초항원과 특이성은 포도상 구균 장독소가 그래서 질병은 식중독, 관절염 쇼크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미감작 T세포 활성에서 작동세포와 기억세포의 분화, 완전히 분화된 것, 작동, 절기세포 이렇게 되어진다. 조력 T세포는 여러 아집단으로 나뉜다. 조력 T세포 아집단 분화
병원체 알레르기 항원 독소가 딱 이래서 미감작 세포를 통해서 딱 연결이 되어지면 이래서 항종양 반응을 또 자가면역과 조직 염증을 또 알레르기 자가면역 조직 염증 염증성 피부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이런 변형 미감작 T세포가 활성화되면 작동세포로 분화하여 병원체에 대해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또 오래 사는 기억세포가 생성되어 동일 병원체가 재감염되면 더 강하고 빠른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렇게 저력 T세포 아집단 분화는 분극화 사이토카인이 결정한다. 활성화된 T세포 운명은 T세포 활성화에 필수적인 TCR 1차 보조 자극 신호, 2차 신호 외에 사이토카인이 결정한다. 핵심, 어떤 저력 T세포로 분화하는가는 미감작 T세포가 활성화될 때 만나는 분극화 사이토카인이 결정한다. 사이토카인, 이렇게 병원체 PRR 이렇게 분극화 사이토카인이 있으면 주요 유전자 전사 작동 사이토카인 뭐 이런 작동이 되어진다. 제1형 반응은 진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지상 세포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1차, 2차를 통해서 2형 반응은 기생충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1차, 2차 해서 사이토카인이 작동하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 말인데요. 각 작동 저력 T세포는 고유 특징을 가진다. 고유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전사 인자를 통한 질병을 통해서 역세포의 건강인의 면역세포를 분석하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자연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 질환을 통하여 면역세포 기능을 파악하기도 한다. 그래서 질환을 통해서 또 살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을 위한 면역관용 점핑 유전자와 태아 모체 면역관용 모든 포유류는 임신 중에 태아를 모체 내에 품고 태반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태아가 모체의 혈액에 노출되고 서로의 항원을 만날 수 있다. 태아가 발현하는 아버지의 항원은 모체 관점에서 대부분 외부 항원이므로 마치 이식 거부 반응처럼 태아에 대한 거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체가 어떤 기전으로 태아를 거부하지 않을까? 1950년대 초기 면역학자는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자궁은 면역 격리 구역으로 모체와 태아 간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태아는 너무 미숙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항원을 충분히 발현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단순한 추측은 맞지 않았다. 수십 년이 지났어야 태아와 모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역계가 전략적으로 진화했음을 밝혀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한 자녀와 관계되는 데는 이 자궁 내막, 태반, 태아 혈액, 모체, 자궁 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태아 항원, 면역 반응 활성화, 억제 이렇게 해서 사람 태반 구조와 세포 반응 참 오묘하고 신묘막측한 태반 포유 동물과 비태반 유동물의 증진 인자 구조 가슴샘에서 말초 T세포 또 다른 T세포 아 집단은 T세포 반응을 억제 조절함으로써 말초 면역 관용을 유도하거나 자가 면역성 T세포 활성을 억제하는 말초 T세포이다. T세포 쭉쭉쭉 해서 핵심은 CD4 플러스 T세포는 적어도 6종류의 아집단으로 분화한다. 저력 T세포 아집단 분화는 융통성이 있다. 세포가 면역 반응을 돕는 기전은 이렇게 쭉쭉 형질세포의 가시 이렇게 세포에 도움을 해서 핵심은 저력 T세포 계열은 한번 결정되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융통성이 있다. 저력 T세포 아집단은 정성 면역 반응과 면역 질환에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 하는 게 아니라 조력 T세포는 작동 사이토카인을 통하여 직접 B세포를 돕는다. 사이토카인을 통해서. 그래서 조력 T세포는 APC와 상호작용해서 세포 독성과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을 생성하여 CTL과 주변 면역세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 조력세포 아집단은 병원체 방어에 알맞은 맞춤형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조력세포 아집단은 자가 면역질환과 알레르기 등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디 면역에 관계가 되는 것들이다. 염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그래서 T세포 기억, 활성화된 T세포는 증식하고 작동세포로 분화한 이후에 세포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미생물이 제거된 후에 90% 이상의 작동세포는 세포 사멸로 파괴되고 항원특이 기억 T세포만 살아남는다. 기억 T세포는 동일한 항원에 침입할 때 강하게 반응하는 2차 면역 반응을 담당한다. 마감작 T세포, 작동 T세포, 기억 T세포는 다른 세포막 분자를 발현한다. 기억세포 아집단 발달의 모델. 핵심 개념은 기억 T세포는 미감작 T세포보다 쉽게 활성. 기억세포 아집단은 서로 분포, 순환,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은 미숙한 미감작 T세포의 운명은 어떤 신호를 받는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미감작 T세포는 가슴생을 떠난 지 수일, 수주 사이에 사멸한다. 왜냐하면 MHC 펩티드를 통한 항원특이 신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동세포로 분화하기 위해서 T세포는 활성화된 수지상 세포로부터 두 종류의 신호, 즉 TCR 신호와 보조자극 수용체 신호를 받아야 한다. 신호가 안 되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신호 체계가 중요하군요.